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상처를 받고 한국에 정착한 영국 부부의 소개로 왈칵의 사연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 남편과 함께 인천 송도에서 살고 있죠. 제 사연도 들어보시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그분처럼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다른 나라와 다른 한국의 모습과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에 대해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어떤 특이한 모습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트리샤 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일단 영국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영국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영국의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회사의 다른 부서에 제가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저희 부서와 남편의 부서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한국인 특유의 파이팅에 반했죠. 솔직히 반했다고 해서 바로 고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가 한국에 이직을 준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죠. 저는 프로젝트도 잘 되었는데 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음식이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 영국의 쌀쌀하고 흐리멍텅한 날씨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한국이 너무 그리워져서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똑 하고 흘렀습니다. 제 짝사랑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제가 눈물을 흘리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러냐며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주셨어요. 그 행동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한국의 기업으로 이직을 해보겠다고 말이죠. 그분은 한국으로 떠났지만 일단 연락처는 받았으니 이제 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문법만 이해하면 참 쉽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건 한자 단어였어요. 물론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직접 한자를 배울 필요까지는 없어서 한국어는 그게 가장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쨌든 저도 악발이라 끝끝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1급을 따고 한국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그분과 연락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 웃으면서 놀라셨죠. 물론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었지만 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까지 능통해서 빨리 취직할 수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 의외로 야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한 건 한국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어서 혹시나 저녁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도 했는데 직접 한국에서 일해보면 의외로 야근은 흔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그 말대로 저는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바쁜 연말에나 야근하는 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한국은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나라였던 거예요. 한국의 연말은 정말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영국과 다른 점은 종무식이 있어서 같은 팀원들과 더 끈끈해질 수 있다는 거였죠. 종무식에서 저는 여느 한국 사람들처럼 2차로 노래방에서 장기자랑도 하고 영국의 팝송도 부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저는 그분이 생각나 연락을 드렸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뻔했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저를 부담스러워해서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어쩔 뻔했겠나요? 그러나 다행히 그분은 저의 연락을 받고서 3차는 그분과 시간을 보냈죠. 직장과 집이 있는 인천에서 제가 일하는 서울까지 찾아온 그분에게 정말 감사했고 제가 어떻게든 재밌게 시간을 보내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분과의 대화와 농담에 더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게 흘러가고 하니 저는 그분께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죠. 의외의 평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에 대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눈길이 가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죠. 저도 술김에 영국에 계실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한 후 크리스마스의 밤을 함께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죠. 저희 둘의 결혼 정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다음해 4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와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 양측 일가 친척들만 모여 조촐하다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저희는 자녀 계획을 세웠는데 총 3아이를 낳자고 생각했죠. 남편은 제가 아이들 양육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게 아이들에게 좋다는 걸 알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집안일을 모두 저한테 맡긴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남편이 저보다 자주 집안일을 돌보더라고요. 남편이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 저희는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 계획을 세우고 아이 낳기에 돌입했죠.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임신이 쉽지 않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안인 클리닉에 등록해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새 아이는커녕 한 아이도 힘겨운 몸이라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죠. 그런데 저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제 친한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엄마가 되겠다는 결심도 요즘에는 흔치 않다며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말라 해줬죠.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며 아이보다도 제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면서 난임 판정을 받은 다음날 연차를 써서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남편보다도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저같이 착한 며느리가 없다며 저를 친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셨죠. 또 아들이든 딸이든 요즘에는 하나만 낳아도 애국자라고 하시며 저에게 전혀 이런 걸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 안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난임 클리닉의 솔루션을 받았고 결국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10개월 동안 우리 부부는 그 아이의 태명을 정하고 남편은 외조, 저는 태교에 전념하며 시간을 보냈죠. 배가 완전히 불러와 출산 예정일 3일 전까지 우리는 커가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공부보다는 다른 활동적인 걸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태권도나 유도 같은 무술을 시켜주고 싶었고 남편은 딸이면 체조, 남자면 수영을 시켜주고 싶다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 출산 예정일에 저는 진통이 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임신이 일주일이 밀리는 상황이라 저는 너무나 불안했고 남편은 바로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 줬죠. 산부인과 선생님은 아무래도 제 아이가 과수가 같다고 하시면서 언제 출산을 하게 될지 모르니 항상 집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제때 나오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부 제 몸이 정상이 아닌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백화점으로 가서 제 용돈으로 카페도 가고 달달한 것도 먹으러 가기로 했죠. 남편은 혹시나 진통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던 도중 갑작스럽게 아주 강력한 진통이 오고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터진 것도 엄청 심하게 터져 지금 당장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초응급 상황이 터진 것이죠. 이 상황이 터지자 저는 그저 쓰러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대신 백화점 직원분들이 119를 부르고 간호사와 의사를 찾아주셨고 나머지 다른 여자 직원분은 제 옆에서 침착하라고 영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백화점에서 간호사 분과 의사분을 데려와 백화점 직원분은 바로 가까운 빈 화장실로 저희를 안내해 줬죠. 일사불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응급 출산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화장실에서 낳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 화장실이 이렇게 아이 낳기에 매우 위생적인 공간인 줄도 몰랐습니다. 첫째에게는 지금도 미안합니다. 엄마가 호들갑을 떨다니. 그래도 잘 커줘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 든든한 형과 오빠가 되어주고 있죠. 참고로 둘째와 셋째는 산부인과에서 순산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자중할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트리샤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출산을 한국의 백화점 화장실에서 하시다니 돈 주고도 못 해볼 경험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